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공판 절차 갱신이 지연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 가운데 신속한 재판 진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707 특임단의 군용 장구 사용과 관련해 거짓 진술 여부를 두고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특전사 707 단장이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원회에서 케이블 타이의 용도를 거짓 증언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직접 시연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군용 장비의 용도는 명확하게 지정돼 있다고 답했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해병대 차의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이 근무지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의 보직 해임 취소 여부에 대해 현재 근무지 조정을 논의 중이며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단장으로 복귀 여부는 3심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직후 사퇴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장관 공관에 머무르다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고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공관 앞에서 대기하며 모시듯 데려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군사보호시설 내에 있어 강제 집행이 어려웠다며 출석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황제 출석 논란이 확산되며 검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다음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회 해산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이 한 전 대표의 책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에 없는 국회 해산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책 출간을 앞두고 친윤계는 한 전 대표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10대 남성 일명 투블럭남이 법원 난입 후 편의점에서 기름통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깨진 창문을 통해 기름을 뿌리라고 공범에게 지시한 뒤 직접 불을 붙여 건물 안으로 던졌으나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폭동 가담자 63명을 기소했으며 이들 중에는 판사를 위협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전날 밤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가정용 홈캠을 통해 이상을 감지하고 귀가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몸에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한국인을 속여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한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의 총책이 국가정보원과 현지 당국의 공조로 검거됐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59살 K제프는 SNS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마약이 숨겨진 물품을 해외로 운반하도록 속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수사로 9,72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고 조직원 37명을 검거했다며 해외 출국 및 물품 운반 요청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착을 위해 안정적인 지급 체계와 부정수급 방지 방안이 마련되며 간편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전산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상담 전화가 1366으로 통합 운영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돌보미 처우 개선도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아이돌봄 서비스 개편 등 3대 핵심 과제에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와 연예 프로그램 출신 대표를 내세워 여행 상품을 판매한 한 여행사가 돌연 취소 통보 후 환불 없이 연락을 끊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족여행과 기념여행을 계획했다가 수백만 원을 날렸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5명 이상으로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여행사 대표 이 씨를 소환할 예정이며 해당 여행사는 여전히 여행객을 모집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언어 모델 개발을 목표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국내 보유 GPU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8,000장의 첨단 GPU를 추가 확보해 AI 컴퓨팅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I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며 독자적인 I 모델 개발을 통한 국가 I 전환을 가속할 방침입니다.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이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 중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로 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SR 홈페이지에 총 6,400만 건의 불법 매크로 접속을 시도했으며 개인별 최소 100만 건에서 최대 3,100만 건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R은 추가로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거나 대량 구매 후 반복 취소하는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방침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0%에서 2.75%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9%에서 1.5%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수출 압박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가 최종적으로 2%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세청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악용한 기업 864곳을 적발해 총 2,7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논문을 베껴 쓰거나 연구소를 허위 설립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받았으며 일부는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당 공제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기업들에게 사전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두나무가 한국경제인협회에 신규 가입하며 SK 하이닉스, 포스코, 고려 아연 등도 함께 가입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열린 한경협 정기총회에서는 류진 회장의 연임도 승인돼 앞으로 2년 더 협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이번 가입으로 한경협의 산업별 대표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